안녕하세요. 그날만 떠올리면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없는 헛웃음만 나오네요. 혹시 이런 경우가 또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써봅니다. 저는 40대 중반, 그 무섭다던 중2 남자아이 키우고 있는 워킹 싱글맘입니다. 이혼은 했습니다만 제가 공무원이기에 월급은 그닥 많지는 않아도 아들과 둘이서 검소하고 단정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잘 말하고 다니지 않아요. 좋은 이혼이 어딨겠냐마는 제 이혼 사유는 남편의 바람 때문이었거든요. 지금에야 상처를 다 극복하고 잘 살고 있지만 남편 바람 처음 알았을 때는 어찌나 하늘이 무너질 듯 슬프고 막막하던지요. 이혼 과정도 힘들었지만은 시어머니의 정신 나간 헛소리와 진상짓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시어머니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혼하고 나서도 자기네 집 제사상 차리러 오라고 하겠죠. 이야기를 풀어나가려면 남편과 이혼해야 했던 그날의 사정부터 꺼내야겠군요. 전 남편, 아니 이 글에서는 편의상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저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되었을 무렵 저희 남편은 지 중학교 동창이랑 바람이 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진하게요. 저 몰래 월급 빼돌리고 거짓말 쳐서 시간 내어 한 쌍의 바퀴벌레 마냥 뒤에 숨어서 무려 2년이나 사귀었더군요. 아이러니하게도 제 남편은 보기 드문 애처가였습니다. 연애 때부터 저한테 참 잘했고 기념일에도 끝내주게 이벤트 해주던 사람이죠. 회식에 가서 맛있는 음식이라도 나오면 와이프 생각난다며 꼭 1인분씩 따로 포장해와 들고 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회계팀 최수종이라고 불릴 정도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제가 임신해서 입덧을 심하게 했을 땐 남편도 같이 웩웩거리며 토하고 울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 출산하고 나서는 더 이상 와이프 힘든 거 못 보겠다며 하나만 낳고 끝내겠다고 시댁에 외동 선언을 해버리기도 했던 남자이고요. 다만 시집살이가 좀 있었던 시댁이 흠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의 갑질이 참 심했습니다. 결혼 준비 때부터 삐그덕거렸어요. 저희 집은 아버지도 공무원이셨고 이런저런 집안 사정 탓에 돈을 많이 써서 딱 24평짜리 아파트 하나와 연금 말고는 다른 재산이 없으십니다. 반면 시댁은 고깃집을 운영하시는데 워낙 잘 되어 돈이 좀 많았고요. 특히 시어머니가 시외가로부터 받은 재산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 결혼할 때도 시댁에서 신혼집을 지원받았습니다. 시모가 먼저 집을 해주겠다 하셨고 서울 외곽에 8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받았어요. 물론 남편 명의였고요. 그리고 나서 혼수 갑질이 대단하셨습니다. 시댁 차도 바꿔주길 바라셨고 어머님 밍크 코트도 2벌이나 요구하셨어요. 그 외 명품 가방, 이불, 반상기 등 원하는 걸 다 합치면 거의 1억 가까이 되었고 저희 친정에서는 그럴 바에 결혼 못 시킨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솔직히 말해 명의도 아들 앞으로 해줬으면서 무슨 1억 가까이나 되는 혼수를 요구하시는지요. 지금 생각하면 그놈의 신혼집 때문에 제 인생이 꼬여버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남편이 울며불며 중간에서 시모를 설득했고 결국 적당한 선에서 정리된 예물예단 그리고 혼수를 마련해 결혼하게 되었네요. 그때는 왜 발 뺄 생각을 못했나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 나이가 어렸고 이미 모든 것이 예약된 상태에 사람들도 다 저 결혼하는 거 알고 있었던지라 이목 생각해서 그냥 결혼을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댁이 있는 결혼은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짓이라는 걸 알면서 결혼한 이유는 오로지 남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과 2년의 연애 그리고 12년의 결혼 생활을 보내다가 남편의 정장 바지에서 우연히 모텔 영수증을 보게 되면서부터 지옥이 펼쳐진 거죠. 남편은 정말 빡빡 우기더군요. 자기같이 와이프만 아는 사람이 무슨 바람을 피우냐며 자기도 이런 영수증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눈물까지 흘리며 억울해하길래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죠.
싸움이 커져 시댁에서도 알게 되었는데 저희 시어머니 왈. 네 남편같이 지 와이프한테 잘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냥 어쩌다 흘러 들어간 거겠지. 자기도 모른대잖냐. 왜 이렇게 오바해. 네 남편 안 믿을 거면 이혼해. 라고 큰 소리 뻥뻥 치시던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더군요. 결국 제가 남편 서재랑 차를 샅샅이 뒤져 여자 흔적을 발견했고 그 바람난 여자가 저랑도 두어 번 식사했던 남편 중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기만당했다는 배신감에 더 미칠 것 같더라고요. 만약 한두 번 만나 실수한 사이였으면 아직 어린 저희 아들 생각해서 용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외도한 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모독이었죠. 그래서 삼자 대면에 그 여자 머리채도 잡고 경찰도 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얼굴 맞대고 살 자신이 없어서 이혼하자고 했고요. 그 와중에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이 저랑 아이가 친정 가구 없을 때 집에 그 여자 불러서 잠도 자고 그랬다더군요. 제가 친정에 2달에 한 번 정도는 갔으니 2년 동안 저희 집에 10수번은 왔다 간 겁니다. 심지어 저희 안방 침대에서 그 짓거리를 했다는 걸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남편이랑 그 여자는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더군요. 그러면서 블랙박스랑 핸드폰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고 있었고요. 저희 남편 회사 특성상 성과금이 다른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그것도 치밀하게 고쳐서 둘 데이트 비용으로 쓰는데 썼고요. 제가 바보여서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남편은 제 앞에서는 둘도 없는 애처가에 가정적인 척 안심을 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렇게 치밀하게 증거들을 다 없애고 관리하는데 저는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죠. 저는 너무 큰 실망감과 배신감에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울고불고 난리였죠. 제발 한 번만 봐달라 무릎 꿇고 빌고 이혼만 아니면 뭐든 하겠다며 삭발까지 할 기세더군요. 양가에서도 알게 되었고 저희 아버지는 극도로 분노하셨어요. 어머니는 그 착한 이서방이 어떻게 2년이나 바람을 피워서 내 딸 마음에 대못을 박을 수 있냐며 통곡하셨고요. 시댁에서도 처음에는 남편더러 뭐라고 했죠. 시아버지는 몽둥이까지 들고 와서는 당신 아들을 모질게 혼내 정신을 차리게 해주겠다며 흠씬 두들겨 팰 듯 액션을 취하셨고 시어머니도 왜 그런 못난 짓을 했냐며 등짝을 때리셨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시어머니가 이혼 소송 중인 저한테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애미야, 그래도 많이 반성하는 모양인데 한 번만 봐줘라. 응? 아들이 이렇게나 어린데 어떻게 이혼하고 살 수 있겠니? 그래도 엄마 아빠가 같이 키워야지. 응? 이라고 하시며 저를 설득하시더니 결국 마음대로 되지 않자 그래, 네 뜻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애는 우리가 잘 키우마.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혼 사유가 남편에게 있는데 저더러 아이를 내놓고 가라는 겁니다. 제가 미쳤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 애를 왜 남편한테 두고 이혼해요? 당연히 제가 키워야죠. 네 생각해서 그러는 거다. 적당한 혼처 있으면 너도 재혼해야지. 애 딸린 이혼녀 어떤 남자들이 거들떠나 보겠니? 우리 아들이야 바로 재혼하겠지만. 그리고 무슨 여자 혼자 애를 키운다고 그래. 우리 집은 돈이라도 많지만 넌 뭐가 있니? 니네 친정 개뿔 없으면서 말이야. 괜한 자존심에 애 앞길 망치지 말고 우리한테 애 주고 가라. 라고 모진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날 정말 목이 찢어져라 울부짖었던 기억이 나네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제 아이를 빼앗기라도 할 듯이 이혼 소송 중에 저희 집에 쳐들어와 자는 아이를 들쳐업고 데리고 가려는 액션도 취하셨고 제 아들 학교까지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위자료도 필요 없으니 양육권과 양육비 100만 원을 요구했고요. 시댁은 돈도 많으면서 양육비 100만 원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높다며 못 주겠다고 항소하더군요. 그리고 몇 천만 원 들여 변호사를 샀고요.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시댁은 그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와 싸워 양육비를 결국 월 80만 원으로 깎았습니다. 손자한테 주는 돈은 아깝지 않지만 저한테 주는 돈은 아깝다면서요.
진절머리가 나더군요. 그 와중에 아이 아빠란 놈은 지 엄마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헤어지고 남이 된다고 하니 더 이상 저에게 에너지 쓰고 싶지도 않은 듯 제가 이혼 소송을 건 그 순간부터 아이의 집을 나가버리고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거의 시어머니랑 이혼 소송을 하다시피 한 겁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아시겠죠? 아무튼 결국 그렇게 이혼이 마무리되었고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어머님이 남편 명의로 사준 집이었으니까요. 재산 분할을 어느 정도 받긴 했지만 그걸로는 살던 집이랑 비슷한 여건을 찾기가 힘들더군요. 공무원 대출과 한부모 혜택 등을 알아본 후 적당한 거처 찾아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란 사람이 그러더군요. 너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냐?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재결합하거라. 어이가 없어서 웃어버렸더니 시모가 또 이러더군요. 너 내가 해준 이 집에서 거의 10년도 넘게 살았으면서 설마 입 싹 닫고 가려는 건 아니겠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입을 싹 닫고 가다뇨? 다음 달에 현준이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인 건 알고 있지? 다른 건 몰라도 그날은 꼭 챙겨서 제사 지내러 오거라. 네? 저더러 제사상 차리러 오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너 내가 해준 신혼집에서 누릴 거 다 누렸잖니? 인프라 좋아서 살기도 편하고 다들 너 이 집에서 신혼집 시작한 거 부러워했다면서. 게다가 8억으로 사준 집이 지금은 거의 20억 가까이 됐으니 그거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야? 그래서요? 저한테 뭐가 이득이 되었는데요? 남편이 공동명의로 하자는데 어머님이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셨고요. 그 집에서 저는 일하랴, 애 키우랴, 집안일 하랴, 뭐 쉬지도 못한 10년이었는데 내가 뭘 누렸다는 건데요? 이것 봐라,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래도 내가 해줬으니 너도 떵떵거리며 잘 산 거지. 나가야 할 이자 안 내고 그 돈으로 네 코트 사 입고 화장품 사 쓰고 한 거 아니겠니? 제가 뭘 그렇게 사 입었다고요. 아시잖아요. 현준이 아빠가 저한테 거짓말하고 월급도 줄여서 얘기한 거. 여유 없었다고요. 아시잖아요. 집 해준 대가로 오히려 저한테 용돈 요구하신 건 어머님이시고요. 제가 소리 지르며 말하자 시모는 멋쩍다는 듯 아무 말도 없더니 이윽고 또다시 신혼집 해준 얘기와 제 아들 현준이 이야기하면서 이혼을 해도 완전히 남은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저도 그건 압니다. 제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남편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혼하는 거고 그 바람에 하루아침에 아빠가 없어지고 이사를 가게 된 가엾은 아이입니다. 그걸 저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요. 시모는 제 마음을 정확히 관통해 파악하신 후 제 약점과도 같은 이야기를 계속 꺼내시더군요. 현준이 생각해서라도 조부모 집에 자주 오게 해라. 현준이한테는 핏줄이잖니. 그러니까 제사 와서 절도 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재산이 현준이한테 어느 정도 갈지도 모르는데 네가 그렇게 나서서 차단해버리면 네 아들만 손해잖니. 시모의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제 아이한테는 여전히 할머니, 할아버지이자 아빠인 그들이니까요. 재산 얘기도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들 하나만 낳고 외동으로 끝낸 데다 남편한테는 여동생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제 아들이 대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자손이라고 늘 애틋해 하셨죠. 그래서 저랑 남편 이혼할 때도 어떻게든 제 아이 데려가려고 난리를 치셨던 거고요. 저나 저희 친정한테는 이렇다 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시댁이랑 굳이 척지어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제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속은 열불이 터지지만요. 그래서 저도 많이 생각해서 제 아이는 제사 때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는 시가에 안 들어가고 아이만 가서 절하고 식사하면 제가 데리고 나오는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하겠다고 하니 시모가 그럼 제사 준비는? 라고 묻더군요. 사실 그동안 저는 시댁 제사 때마다 얄짤없이 불려가 몇 시간 동안 제사상 차리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날은 반차를 내서라도 반드시 시댁에 가야 했기에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시모가 절대 이해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 시댁 시집와서
신혼집까지 거저받았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시부모 아침상은 안 차려줘도 시댁 제사는 차려야 한다 라는 게 시모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고지식한 사람이라 저한테도 원래 일주일에 서너 번은 안부 전화를 하고 주말마다 시댁 와서 적어도 한 끼 정도는 시부모를 위해 요리하고 대접해야 한다는 주의였는데 남편이 그나마 막아줬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시모였고 제사에 대해 많이 중요시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야 결혼 생활하고 있을 때 말이고 지금은 이혼, 게다가 남편의 잘못으로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뚱딴지같이 제사 준비에 대해 넌지시 묻는 시모의 의중이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제사 준비라뇨? 설마 저더러 준비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현준이만 보내면 그 제사상은 누가 다 차리니? 지금까지 너랑 같이 차렸는데 나더러 다 차리라는 거야? 내 나이 곧 있으면 70인데? 아니, 그러면 이혼까지 한 마당에 제가 전시댁 제사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세요? 거기서 이혼 얘기가 왜 나오니? 내가 말했잖아. 현준이한테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잖니? 그렇게 남남처럼 성 긋고 그러지 말어. 그래서 제사할 때만큼은 현준이 보낸다고 하지 않았어요? 뭘 더 바라세요? 제가 소리를 빽 지르자 어머님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서는 너도 도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현준이 어멈이면 너도 당연히 제사상 차리는 거 도와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하더군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실성한 듯 웃자 시모가 당황한 듯 하더군요. 쌍욕만 안 오갔지. 이혼 소송하느라 진흙탕 싸움까지 한 마당에 오붓하게 전을 붙이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현준이 할머님이야말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라는 호칭도 붙이기가 싫더군요. 그래서 현준이 할머님이라고 부르니 시모가 그 호칭도 마음에 안 든다면서 한 번 시어머니면 영원한 시어머니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찌되었건 결혼하면서 본인이 저희 신혼집도 해주고 현준이 장가갈 때도 집을 해줄 거라면서 호칭 똑바로 하라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징글징글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됐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아이 생각해서 더러워도 참은 게 몇 번이고 제삿날 아이 보내는 것도 진짜 선심 써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그렇게 하기도 싫어졌다고 했습니다. 시모는 뒤늦게 저를 잡으려고 애걸복걸을 했지만 그렇게 저는 이사를 가버렸고 시모 전화와 카톡도 전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전시댁 제삿날이었죠. 이혼하고 처음으로 맞는 제사였습니다. 몇 시간 동안 기름 냄새 맡아가며 전 부치고 시모 눈치 안 봐도 되니 좋더군요. 전 남편 놈이 저한테 전화해서는 정말 우리 집 안 올 거야? 엄마가 기다리시는데? 라고 묻더군요. 정신 나간 소리 그만하고 네 상간녀 불러서 전을 붙이든지 찜을 하든지 맘대로 해. 왜 이혼한 전처한테 전화해서 난리야? 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죠. 그렇게 아들이랑 저는 오붓하게 외식을 하고 저녁 9시쯤 집에 돌아왔는데 문 앞에 시모가 있더군요. 딱 봐도 씩씩거리며 화를 주체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참고로 아이 아빠가 이사간 주소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알려준 거겠죠. 애 앞에서 또 안 좋은 꼴 보이기 싫어 애부터 집안에 들여보내고 시모를 아파트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끌어내 이야기했습니다. 시모가 그러더군요. 왜 제사 안 왔어? 너 정말 도리 안 할 거냐? 어? 도리요? 그걸 왜 저한테 찾으세요? 제가 현준이 아빠한테 말했는데 못 들으셨어요? 그년 불러서 전 부치라고 했는데요. 이혼한 아들 전처한테 대체 왜 이러세요? 걔랑은 이미 끝냈어. 어쨌거나 내 며느리는 너고 내 손주는 현준이 하나뿐인데 네가 어찌 이러냐? 제가 왜 아직 며느리예요? 어이가 없네요. 이혼한 마당에 무슨 며느리 돌이요? 내 손주 어멈이면 며느리 맞지? 그리고 내 손주가 우리 제사상도 차려줄 텐데 네가 벌써부터 이렇게 삐딱하게 굴면 안 되지. 그 말에 순식간에 사고가 정지된 듯 했습니다. 그놈의 제사상. 어머님은 이어서 제가 현준이 엄마이기 때문에 본인들 죽으면 제가 시부모 제사상을 차려야 한다네요. 그러다가 제 아들한테 제사를 물려줘야 한다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걸 왜 내가 지내요? 현준이 아빠 재혼시킬 거라면서요. 재혼할 여자한테 제사상 차리라고 하세요.
내가 재혼해도 애는 낳지 말라 그랬다. 골치 아프다고. 막무가내더군요. 자기 아들이 재혼해도 손자는 더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대요. 그래서요? 아니, 제사상이 그렇게 아쉬우면 아들 단속부터 잘하셨어야죠. 네? 너 정말 1억이냐? 현준이 생각하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현준이 생각해서 지금 현준이 할머님은 옳은 행동을 하고 계세요? 현준이에게 준다는 재산 핑계로 저랑 제 아이 옥죄려고 한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현준이 지금은 어리지만 더 커서 이 사실 알게 돼도 자기 할머니 좋아할까요? 엄마 두고 바람난 아빠와 이혼해도 제사상 차리러 오라고 난리친 할머니를요. 제가 한마디 하자 시모가 갑자기 당황한 듯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현준이 장가가면 집 해줄 거라고요? 글쎄요. 현준이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제가 지금까지는 지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 미워하지 말라고 아무 말 안 해줬는데요. 자꾸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애한테 1부터 100까지 다 밝힐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예, 그건... 시모가 말을 더듬으며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사실 저는 아이에게 더 상처 주고 싶지가 않아서 남편 바람에 대해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는 그냥 저랑 남편의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줄만 알아요. 남편이 2년이나 가정을 속이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모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 알게 되면 몰라도요. 그래서 싸울 때도 안간 힘을 다해 아이 앞에서는 안 싸웠어요. 그 정도로 저는 아이와 아빠 그리고 조부모 관계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시댁이랑 양육비로 진흙탕 싸움을 해도 아이 앞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본인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낀다는 사람들이 단돈 10에서 20만 원 때문에 법정에서 싸운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세상 무너질 듯 슬프겠어요. 그걸 시모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만은 비밀 지키고 있는 걸 고마워하셨죠. 정말 우습더군요. 저는 제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솔직히 말해서 제 아이가 제 약점은 맞습니다만 시어머니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참고 있었던 거고요. 결국 저도 완전 폭발해 버렸습니다. 존댓말 쓰기도 싫더군요. 지금 현준이한테 가서 다 말해버리려고. 당신들 애한테 들어가는 그 몇십만 원 아까워서 어떻게 했어? 몇 천만 원 들여서 변호사 샀지? 그래서 결국 양육비까지 깎더니 이제 와서 뭐? 내 아들한테 제사를 물려줘? 나더러 며느리 노릇을 하라고? 그래서 제사상을 차리러 오라고? 너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라고 했더니 시모가 얼굴이 파리해지더군요. 저는 늘 내내거리는 순종적인 며느리였습니다. 이혼하면서도 최대한 화를 참고 또 참았던 사람이고요. 가뜩이나 몸도 왜소한 편인데다 목소리도 작아서 거구의 시어머니는 늘 저에게 큰 소리로 호통치시고 만만하게 보고 얕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반말까지 써가며 소리를 지르니 충격 꽤나 받으신 모양이더군요. 제사? 그래, 더러워서 내가 차려줘야겠네. 당신들 제사상에 뭐 올려주면 돼? 붕어빵? 치토스? 먹다 남은 유통기한 지난 빵 쪼가리라도 올려주면 다행이겠네. 바람나 이혼한 전 남편 부모 제사를 깍듯이 차려줄 거라 착각하는 당신도 참 한심하다. 뭐라고? 아니, 현준애미야. 너 갑자기... 그냥 현준이한테도 다 얘기를 해버리려고. 너한테 한 푼 주는 거 아쉬워서 맞소송까지 건 사람들 얼굴 계속 볼 거냐고. 네 아빠가 엄마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도 내가 지금 당장 집에 들어가서 자세히 다 말해줘야겠네. 라고 했더니 시모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저를 붙잡더군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리고 뭐? 현준이 장가가면 집을 해줘? 퍽이나 해주겠다. 양육비 몇십도 아까워하는 인간들이. 아니 그건 너도 알잖니. 너한테 돈 흘러 들어갈까봐 그렇게 한 거지. 나중에 현준이한테 잘 해주려고 했어. 그리고 현준이도 성인 되면 이해할... 과연 이해를 할까? 내가 지금 물어봐야겠네. 라며 제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시모가 거의 울부짖다시피 하며 빌더군요. 제발 제 아이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라면서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실랑 일을 벌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망정이지 동네 망신 꽤나 당할 뻔했어요. 시모는 그렇게 저에게 빌었고 저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이 앞으로 뭐 안 해줘도 되니
제사 핑계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들일 생각도 말라고요. 면접 교섭일 되면 밖에서 아이 아빠 만나게 해줄 거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무가내 찾아오는 거 전부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했습니다. 아예 막 나갔죠. 이럴 거면 양육비도 안 받고 친권 오롯이 제가 다 갖겠다고요. 당신들 현준이 머리카락도 못 보게 해주겠다고 하니 시모가 엉엉 울더군요. 시모는 결국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고요. 제사 때 아이는 안 가게 되었습니다. 적당히만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와 저는 새로 이사간 곳에서 잘 적응해서 살아갑니다. 다행히 사춘기도 순하게 온 아이라 엄마랑 시간 많이 가지는 너무너무 착하고 의젓한 아들입니다. 이혼 사유에 대해 정확히 말해준 적은 없지만 느낌상 어느 정도 눈치챈 듯 하고요. 면접 교섭일에는 밖에서 아빠만 잠깐 만나고 할머니랑은 안 만나려고 하더군요. 덕분에 시모만 애가 타고요. 전 남편은 그 상간녀와 재혼하는 듯 하더니 결국 엎어졌나 보더라고요. 얘기 듣기로는 그 여자가 시집 오기 싫다고 했대요. 보나 마나죠. 시어머니 자리 보고 도망간 거죠. 전 남편 회사에도 소문이 쫙 돌았다고 하더군요. 바람나서 이혼 당했다고요. 평판이 중요한 회사라 아마 얼굴에 먹칠 꽤나 했을 겁니다. 시모는 그렇게 나이 70 다 돼서 아들 뒤치다꺼리 한다고 고생 꽤나 하는 모양이더군요. 참 꼬습습니다. 일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일이지만 이미 일어나게 된 거 씩씩하게 싸우고 내 앞길 찾아 떠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게 나와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방법이더군요. 보는 분들에 따라 사이다가 아닐 순 있겠지만 저는 지금 참 행복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정년 보장이 되어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이곳에 취업하려고 코피 터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여기 입사하자마자 부모님이 축하한다며 24평짜리 아파트도 사주셨고요. 물론 사주신 집이 서울이 아니고 많이 발달되지 않은 지방이기에 집값이 후덜덜하진 않습니다만 못해도 1억 초중반대는 되니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해하며 받았고요. 그렇게 사회 초년생 안정적으로 잘 지내다가 한 남자를 소개받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회사 운영하는 남자였고 저 만날 때는 한 달에 못해도 600에서 700만 원 정도는 벌더라고요. 게다가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괜찮았고 무엇보다 대화가 잘 통해서 항상 재미있었습니다. 저보다 6살 연상이었는데 나이가 많으니 시어머니가 빨리 결혼시키고 싶어 하셨고 그렇게 하면 안 됐지만 얼떨결에 결혼을 급속도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잘 알아보고 결혼은 했다고 생각했는데 참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제 결혼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줄은 몰랐네요.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셨지만 그래도 시댁이 지분 있는지 가족관계 남편들 사람이 바람기가 있는지도 잘 확인했죠. 주변에서 홀시모 있는 집에 시집가면 고생한다며 말렸지만 저희 남편은 둘째 아들이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자식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못을 박으셨기 때문에 저도 합가에 대한 부담은 딱히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 담배도 안 하는 타입이고 그 남자 성격도 참 좋았어요. 그래서 결혼했고 저희 친정에서도 나름 마음에 들어한 사위였습니다. 다만 제가 타 지방으로 발령되기 직전이었고 그 부분 때문에 결혼 전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저는 정년 보장되는 직업이라 절대로 일을 관둘 생각이 없어요. 아이를 낳고서도 쭉 다닐 생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고 따라서 앞으로 이사는 제 직장 발령에 맞춰 해야 함까지 분명히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신혼집은 일단 제 집에서 시작하고 나중에 발령 나는 근무지에 맞춰서 아파트를 구하기로 얘기가 됐었죠. 그렇게 결혼을 했고 남편은 일단 제가 살던 집에 들어와서 신혼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에게 행복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기대는 결혼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제가 저녁을 차리고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합가 얘기를 하더군요. 본인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게 안쓰럽다며 모시고 싶다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라 화가 나기 이전에 놀랍더군요. 오빠, 합가라니. 나 이제 30 됐어. 벌써부터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고? 우리 결혼한 지 이제 한 달 됐고 심지어 어머님은 아직 이렇게나 건강하신데 무슨 합가야. 결혼한 지 얼마 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지. 언제든 모실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모시고 사는 거랑 나중에 모시는 거랑 뭐가 다르니? 뭐라고? 오빠, 결혼하기 전이랑 말이 틀리잖아. 오빠도 엄마랑 못 산다며? 어머님도 자식이랑 살고 싶지 않다고 펄쩍 뛰시던데 무슨 얘기야 그게? 우리 엄마 혼자 계시잖아. 우리 형 사는 아랫지방은 엄마가 사실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으셔. 내가 우리 집안의 딸 같은 아들이라 우리 엄마가 나 장가 보내고 많이 울적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날 세워 말하지 말고 너도 좋게 생각해봐. 일하느라 힘들 텐데 집에 와서 밥하고 설거지 하려면 고생이잖아. 집에 와서 밥하고 설거지? 오빠, 당연하게 내가 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네? 우리 집안일은 번갈아 나눠서 하기로 했잖아. 지금처럼. 예진아, 언제까지 서로 번갈아 하겠어. 너는 여잔데 네가 이제 슬슬 저녁 차려야지. 아침밥은 내가 쿨하게 양보했잖아. 안 먹어도 된다고. 저희가 맞벌이이기 때문에 같이 가사일도 나눠서 하기로 말은 했지만 막상 남편이 해보니 집안일이 너무 귀찮은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생각난 묘책이 시어머니와의 합가였나 봅니다. 게다가 어머님도 결혼하고 나서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시며 사소한 것들 물어보고 부탁하시는 등 부쩍 저한테 가까이 기대려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거의 결혼과 동시에 돌변했습니다. 저희 혼인신고는 결혼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하기로 했었는데 솔직히 합가 운운하면서 어떻게든 저 더 집안일 시키려고 하는 남편 때문에 정내미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도저히 혼인신고를 기쁘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핑계대며 미뤘죠. 남편은 처음엔 혼인신고 그게 뭐가 대수냐 천천히 하자고 하더니 싸움이 잦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저와 반대로 더 혼인신고를 빨리 하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제가 정년 보장되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가사일은 거의 반반씩 도맡아 하기로 했어요. 남편의 퇴근이 빠르면 먼저 저녁을 차리고 이후 제가 설거지를 하는 등의 역할 분담을 하기로 분명히 얘기가 되었습니다. 청소나 빨래, 분리수거 등도 분명히 서로 나누어 하자고 얘기된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제가 여자이니 저녁을 도맡아 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게다가 합가라뇨. 사기 결혼이네, 막장이네 하면서 서로 언성 높이고 핸드폰 집어 던져가며 싸웠습니다. 남편도 저한테 실망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도 안 모시려고 하고 밥도 안 하려고 한다면서요. 제가 언제 밥을 안 한다고 했을까요? 저는 직장에서 이것저것 마무리하면 저녁 6시 반이고 퇴근해 집에 오면 7시가 넘어요. 남편은 현장에서 일할 때가 많기 때문에 불규칙하고요. 그래서 오후 내내 집에 있을 때도 있고 출근 안 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만 남편이 저녁을 차렸지 그 외에 남편이 더 늦게 오거나 할 때는 제가 다 차려줬습니다. 굳이 횟수로 따지자면 제가 더 많이 차린 것 같네요. 빨래나 청소까지도요. 시간 여유가 조금이라도 더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저도 많이 참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출근 시간이 고정적인 반면 남편은 불규칙해서 오후 출근일 때도 많아요. 어찌 되었건 저보다 늦게 출근할 때가 훨씬 많죠. 그럴 때 내리 잠만 자다가 자기 몸만 씻고 나갔습니다. 집안일?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래도 좋게 좋게 이야기해서 풀어보려고 꾹 참고 있었는데 무슨 저녁밥 타령을 하지 않나. 심지어 갑자기 합가를 하자니요. 벙찌지 않을 수가 있나요? 싸움은 점점 길어져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고 저는 남편 보고 나가라고 했어요. 솔직히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고 집도 내 집에 남편이 자기 집만 갖고 들어와 사는 마당에 나가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슬그머니 꼬리 내리며 합가 얘기는 안 할 테니 요리라도 제가 하는 방향으로 정하자고 하더군요. 어찌 되었건 이혼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고 서로 뜻 조율해 제가 요리를 해서 미리 냉동을 해놓던가 하고 설거지랑 분리수거는 남편이 다 하기로 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부부가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건가 보다 잠시나마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들도 충분한 이혼 사유이긴 했지만 감정적인 싸움이었기에 서로 절충 조율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본격 이혼을 결심하고 실행하게 된 진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발령을 앞두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는 집은 일단 제 아파트이고 발령 떨어지면 이 집 판 돈과 남편이 가져오기로 했던 돈 그리고 시댁에서 해주신다고 했던 1억 합쳐서 발령 나는 지역에 아파트 매매해 살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마침 직장에서 제 발령일을 정해주었고 그게 3개월 정도 뒤였습니다. 그에 맞춰서 이사를 가려고 부동산에 집도 내놓으려고 했던 참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며 저희 집에 오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세아가 꼭 발령을 가야 하니? 결혼 전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너희를 허락했다만 막상 그 먼 곳으로 떠난다 하니 내가 맘이 안 좋구나. 너도 알다시피 우리 큰아들도 먼 곳에 살잖니. 너희마저 멀리 가버린다면 내가 많이 우울해질 것 같아서 말이다. 아, 어머님. 제 발령은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도 자세히 드렸고요. 남편도 동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어머님 허전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은 제가 잘 헤아려서 자주 전화드리고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자주 전화하는 걸로 되겠니? 그러지 말고 내가 니네 팀장님한테 전화를 좀 해볼까? 시어머니는 심지어 제 상사에게 전화를 해서 제 발령을 어떻게든 막아볼 생각이시더라고요. 정말 기함했습니다. 저는 제 발령이 승진에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기겁하며 말렸고요. 난감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급기야 엉엉 우시며 저희 남편이랑 살갑게 잘 지냈는데 이제 떨어져 살 생각을 하니까 살 이유가 없다며 통곡하시더라고요. 뒤늦게 집에 들어온 남편은 그런 어머님께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솔직히 이게 사과할 일인가요? 제 발령은 정해져 있던 건데 뒤늦게 이러시는 어머님이 당황스러운 건 저였죠. 게다가 연락도 없이 대뜸 찾아와 엄연한 제 사회생활에 간섭하려 하시니 저로서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한참 하소연을 하시다 돌아가셨고 남편이랑 또다시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거봐, 우리 엄마 외로워한다니까. 너 무정하게 우리 엄마 모른 척하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며 제 탓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럼 저더러 어쩌라는 거냐며 따졌죠. 합가는 죽어도 자신이 없고 발령도 피치 못하는 건데요. 그리고 결혼 전엔 그렇게 어머니 생각하는 효자도 아니었으면서 갑자기 이러는 것도 황당했어요. 저도 억울한 부분에 대해 따졌더니 남편이 슬그머니 또 합가를 얘기하더군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직접 전화해 아이의 못을 박아두었죠. 건방져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혼하기 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조율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슬그머니 꺼내신 말. 그럼 나는 너희한테 한 푼도 못 해준다. 1억 해주기로 한 거 취소하련다. 라고 하시더군요. 황당하더라고요. 되바라져 보이겠지만 저도 똑같이 맞대응했습니다. 그럼 저도 지금 집 팔면 그 돈 저희 부모님께 드리고 가야겠네요. 공평하게 저희 부부 둘이 모은 돈 반반해서 집 구해야죠. 그렇게 되면 저희 부부 원룸이나 들어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일단 어머님 뜻 잘 알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잔뜩 흥분하셔서는 그 집 판 돈을 왜 친정에 다시 갖다 주냐고 난리를 치시더군요. 어머님은 결국 속마음을 내비치셨습니다. 지금 어머님 살고 계신 시댁 아파트를 팔면 3억 5천이 나오는데 그 돈으로 저희 집 사는데 보태주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님도 같이 합가를 하고요. 그렇게 겉으로만 보기엔 달콤한 제안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큰 아들이랑도 얘기가 되신 거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산 상속 문제도 있고 한데 아주버님이 가만히 있으실지 모르겠다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그 생각은 미처 못하셨는지 말을 얼머무리시더군요. 어머님은 합가 의지가 강력하셨습니다. 제 남편 역시 집안일 이야기를 다시 꺼내며 우리 부부가 사소한 가사일로 다투지 않으려면 누군가 더 있어야 하는데 도움이 구하긴 너무 아까우니 어머님을 들이자고 꼬시더군요. 그렇게 두 모자가 저에게 합가하자고 난리였습니다. 심지어 어머님은 제 발령 문제가 한 가정을 파탄낸다며 제 직장에 전화까지 할 기세였고요. 너무 징글징글하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그 상황에서 혼인신고하자며 도장을 들이대더군요. 그게 결혼 5개월쯤 되었을 때 일이었고 제 수명대로만 산다면 이 결혼 생활을 50년은 더 해야 하는데 도무지 자신이 없었어요. 저희 친정에다가도 말하니 부모님께서 이혼하라 난리시더군요. 결혼하자마자 합가 얘기하고 남편이란 놈은 어떻게든 저를 더 부려먹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괘씸하다고요. 게다가 시댁에서는 갑자기 주겠다는 돈을 안 주니 신혼집 구하는데 갑자기 차질도 생겼고요. 이래저래 빨리 각자 갈 길 정하는 게 낫겠다 싶어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자기 엄마한테 다 이르겠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나가라고 했죠. 결국 짐 싸들고 쫓겨난 남편이 시댁으로 가 어머님께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로부터 전화며 문자며 아주 빗발치더군요. 저더러 괘씸하네. 가족 사이에 정이 없네 어쩌고저쩌고 장문의 문자까지 계속 왔습니다. 제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마침내 얼굴 한 번 보고 얘기하자며 부탁의 어조로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만나긴 싫고 전화 통화만 하자고 했어요. 저도 어머님께 쌓인 게 있으니 할 말은 하고 끝내고 싶단 생각이 들더군요. 여보세요? 예, 세아가. 아니 이혼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니? 어머님, 제가 왜 그이랑 더 살아야 하죠? 결혼하자마자 밥 타령 해가며 저한테 대접받으려고 하고 게다가 갑자기 합가라뇨. 그것도 황당해요. 어머님도 그래요. 제가 같이 사는 건 아직 부담스럽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을 때는 제 말 안 들으셨잖아요.